21번. 다음에 설명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해서 공감적을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수용, 개별화, 비심판적 태도,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적 정서 관여. 이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하도록 하고 21번 정답은 일단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7개 있거든요.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 정서 관여 7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에스테이크 7원칙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어에 좀 익숙하지 않고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에스테이크인데 저도 모르게 비에스테이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는 스테이크 됐든 스테이크 됐든 아무 상관없지만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비에스테이크라고 꼭 정확한 발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에스테이크 아니 비에스테이크 7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별화. 여기서 개별화는 이 각자를 꼭 중시해야 돼요. 각 클라이언트, A라는 클라이언트, B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원리와 방법을 클라이언트에게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A한테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은 특성도 다르고 자질을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A를 B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맞게끔. 이게 개별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감정 표현.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의도가 많아요. 이거 부정적인 감정은 뭐 욕설도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개인 시비 거는 투 뭐 그런 식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복 시작할 때는 그 슬럼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슬럼가에는 거의 뭐 건설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마다 술이 좀 취해가지고 꼭 들리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가 사회복지가 시비를 걸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잘 친하던 사람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너희들 책상머리에서 뭐하냐,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 하고 혼났습니다. 저는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랬다가 더 분노해가지고 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좀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통제 정서 관여. 클라이언트 어떤 표현에도 사회복지는 기술. 제가 앞에도 기술을 발휘 못했죠.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한 민감성, 공감성을 가지며 클라이언트 감정을 의도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 적절한 반응을 내가 너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하냐 그 말 갖다가 적절하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말이죠. 나는 책상머리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용.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서 편견 없이. 이게 저도 아까 말했지만 그 노동자의 성격이 거칠다 막 그렇게 했더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또 와서 또 시작이다. 그런 미리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후회를 해봅니다. 비심판적 태도.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태도, 가치, 기준, 행동을 심판하지 말아라. 뭐 복장이 어쨌다,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심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라. 뭐 반바지 입고 다 쓰리발 끌고 왔다 뭐 그런 식으로 비심판적 하지 마라. 그 태도도 뭐 짝다리 집어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결정의 원칙. 클라이언트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 이건 다 알겠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비밀 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사생활에 대한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근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윤리지. 왜 윤리인지 의무인지는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갑시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 BS 택이죠, 택이 7원칙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개밥통, 수비, 자비. 근데 원래는 밥자가 아니라 의도적이거든요. 그리고 개별의 원칙,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적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 결정, 비밀 보장인데 이게 참 순서가 잘 나오고 그 세부적인 게 잘 나오는데 일단 순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개밥통 수비자비 하니까 딱 잊어버려요. 비에이크 스테이크를 개밥통이나 수비자비 이렇게 해오니까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시크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로엔버그와 돌고프 7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7개가 뭐냐면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손실의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성실의 원칙 7가지인데요. 7가지는 꼭 순서대로 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어떤 청소년이 나 죽은다고 했는데 상담하면서 나 오늘 죽어야겠다 하는데 그 비밀 보장이라는 원칙이 갖고 그걸 딱 비밀을 지켜버리면 안 되죠. 그는 얼른,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윤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비밀 보장의 원칙이 의무다 그러면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윤리예요. 근데 여기서 돌고프 7원 측에서 보면 제일 1순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6번하고 충돌하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겠냐? 1번이고, 그 다음에 평등 불평등 원칙,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살한다는데 비밀 보장 지키기 원칙했다고 비밀 보장 지키기 원칙을 지키다가 아이가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비밀 보장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생명 보호 원칙이다 해서 자기 슈퍼비전 그 기관장한테 연락하든지 부모한테 연락하든지 해가지고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로엔버그하고 돌고프 관계도 이것도 발음이 참 힘들어요. 로엔버그. 그래서 버그는 뭐고 버그는 뭔가 그러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버그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외워야 잊어버리지 않지. 그래서 버그가 뭔지 찾아봤어요. 컴퓨터 같은 데 오작동이나 뭐 그런 거 결과물이 잘못 나오는 거 그게 버그예요. 그 다음에 버그는 뭐냐면 햄버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둥근 빵에다 야채가 넣는 것을 버거라요. 그렇게 딱 생각을 바꾸니까 로엔버그가 제대로 나오지. 어쩔 때는 로엔버그라고 했다. 어쩔 때는 로엔버그라고 했다. 그렇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배고플 때는 로엔버그가 로엔버그로 나오더라고요. 저 웃음의 소리로 했지만 이건 발음 같은 거 참 조심해야 한다. 로엔버그가 맞습니다. 로엔버그는 아닙니다. 배고플 때는 로엔버그라고 하고 그냥 배 안 고플 때는 로엔버그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 7원칙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생명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이었지. 사람의 생명이 평등과 불평등을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실 원칙, 손실을 입히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밀 보장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지 않지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불평등과 평등을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해. 이 세상이 참 불평등하다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밀 보장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개밥통 수비자비 같은 거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엔버그하고 돌고프 버그 어쩔 때는 또 버그라고 나올 수 있어.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생명이 평등이냐 불평이냐 자기 마음속에 있어. 그걸 자기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실을 입히지 않고 삶의 향상을 위하기 위해서는 비밀 보장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암기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2번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고 사후관리 계획하는 단계는 몇 번인가? 종결 되겠습니다. 종결은 사후관리하고 평가도 하고 평가 종결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접수, 그 다음에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연결, 그 다음에 점검, 평가,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접수는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아니면 의뢰자나, 아니면 부모 손에 끌려오든가, 아니면은 보호관서 오든가,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적격성을 심사, 이 사람이 우리 그 클라이언트의 대상으로 만나 안 만나 심사하고, 심사 끝나면 계획을 통해서 상호간의 역할을 확인하고 협상하는 단계다. 사정, 접수 과정에 사례관리 받기로 제공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 문제. 클라이언트는 항상 단순하지 않잖아요. 복합적이죠. 신체적 몸도 안 좋다, 정신도 못 먹는다, 이런 식의 복합적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와 현재 상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뭔가, 그 잠재 능력이 뭔가, 그 다음에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뭐냐면
뭐 생태도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뭐 장기 단기다 몇 개다 그런 건 정확하게 했지만 주로 장기라면 1년 이상짜리고 중기면 한 6개월, 그다음 단기는 뭐 한 달 이내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잡는 것이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대한 개별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될 때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런 계획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서비스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장애를 자기가 있는지, 만약에 이분이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겠다, 서비스 주겠다는데 점심 제공하는데 이분에게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이분이 직접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배달해야 되는 건지, 배달할 거 만약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식으로 장애를 개선하고, 그런 걸 다 어떻게 할 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직접하게 배열하는 정리 단계다. 연결이죠. 자원 연결. 그다음에 점검. 클라이언트에 제공된 서비스 체계의 전달과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사정 실시하는 단계다. 이분이 아까도 말한 도시락 서비스 했다. 그런데 그 이제 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를 하고 그다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6개월 했는데 또 계속 해야 할지만 그 재사정을 실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종결할 건지 또 한번 연결할 건지 그런 것을 실시하는 여부인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평가. 클라이언트 제공된 서비스 체계 효과성과 효율성.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가 및 종결하는 단계다.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13번 문제에서 해설을 한번 참조해 보시죠. 거기서 도표까지 쫙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 그러니까 목표란 것은 계량적 수치화를 해야 되거든요. 뭐 주 3회 도시락 배에서 서비스 하겠다. 근데 3회를 했는데 2회만 했다. 그럼 효과성이 분명히 나오죠. 효율성은 도시락 비용 대비 비용 대비 그다음에 시간 투자 같은 거 그런 건데 효율성은 상당히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효과성은 금방 나타나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효율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평가 내기는 어렵긴 해도 일단 효율성 평가를 내야 됩니다. 23번 원조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절차상 조건에 따르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는 구체성, 헌신과 의무, 감정이입, 자아 노출, 수용과 기대. 이 상세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건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혹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아인식. 그 다음에 이렇게 실증한 기본적인 도구는 바로 자신이다. 그렇게 했고요. 자기 자신을 책임감 있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 대충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크게 시험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큰 흐름은 좀 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감정이입과 감정파악과 감정이입.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도움 요청할 때 그 문제의 자원 부족이나 혹은 경제 손실에 관련된 것이라도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가 많다. 클라이언트 복지기관이나 찾아오는 경우에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편하라고 안전이면 복지가 찾아올 일이 없겠죠. 그의 감정을 잘 알아채야 한다. 왜 왔는지를 미리 예단해야죠. 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이 파악한 감정 상태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 확인해 보는 것이다. 진실성. 관계에서 진실하다는 의미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위선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되고 일치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함을 뜻한다. 이것이 진실성을 일치성이라고 했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이게 아마 저기하고 비슷해요. 헌신과 의무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또 그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성. 사회복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서 이를 명확히 묘사하고 토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그 모카가 민망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궁극적으로 불신이 커진다. 이게 뭐 만약에 무슨 뭐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 그리고 정부를 클라이언트가 자존심 세운다고 말 않고 혹시 민망할까 말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뒤늦게 알게 되면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사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망하든 말든 일단은 내 정보는 내 의무는 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말은 물가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은 말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죠. 구체성. 클라이언트를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에 의한 개별화된 인식을 촉진시키며 워커가 감정하는 촉진이 될 수 있고 또한 문제 해결을 구체적 세우는 데 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성. 그냥 먼저 대충 넘어가지 말고 디테일이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시작하기.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 이게 클라이언트는 A라는 걸 중요한데 사회복사가 B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뢰감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실생활 도움으로 반감이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한다. 실천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질문도 해봐야 한다. 혹시 애매모호할 때는 뭐 또 명확화도 하고 명료화도 시키고 그런 상담 기술에 질문 기술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하여 클라이언트한테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관심의 표명. 칼 로저스는 무조건 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근심이란 바로 클라이언트에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는 비심판적 태도다. 긍정적인 관심을 전달하는 것은 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 관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열심히 듣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등은 긍정적인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일단 편견을 갖지 말고 저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또 와서 사고 칠 거다.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 듣기는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경청.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은 경청의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과정이며 중요한 능력이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경청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실천가가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해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요약하기도 있다.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자, 헌신과 의무. 원조 과정에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책임감과 일관성이죠. 이건 그래서 이는 사회복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거나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사회복사 이야기해야 한다.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감추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변호사한테 믿고 모든 것 다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변호원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다 발표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재판에서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걸 개방적으로 단지 그 부분에서 비밀의 보장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실행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감도 구축해야 한다. 24번 다음 설명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할 역할은 클라이언트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에서는 중복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마 도시락도 오고 무료급식도 한가 보죠.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회를 통해서 평일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 중식은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종합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죠. 그야말로. 여기는 노인복지관 사례관리자, 종합복지관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무료급식 사례관리자, 이렇게 있죠.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걸맞는 사례관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중개자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중개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 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중재자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자고, 조정자도 뭐 갈등과 분쟁 그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주는 거고, 그다음 옹호자는 뭐 대변자, 보호자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훈련가는 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워크숍이나 뭐 그런 것을 개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료급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사례관리 모아가지고 합의한 것을 보면은 아마 훈련가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나오죠. 사례관리자, 정말 사례관리 사례관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역할. 클라이언트의 출장 원조라는 것은 뭐 방문이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잠재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한다. 이게 방문 상담해야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무료급식 어디가 있고, 뭔 경로수당 어디가 있고, 그런 걸 다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활용하고, 접근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만약에 뭐 놀이수당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장애 요소는 뭔가, 그러면 걷기 힘들다고 하면 뭐 지역 자원봉사를 통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진과 진단, 개인 가족 관련된 환경사회에서 요구되는 체계적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 서비스 체계 지원과 결함에 대한 동시 접근하는 것이다. 계획과 자원에 대한 확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하는 데 총 동력시킨다. 2번, 전달자 역할.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욕구 확인, 관계 수립,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 배치, 여러 자원을 연결하여 목표 성취하는 데 과정을 돕는 감독 활동이다. 두 번째, 서비스 이용 감독, 특정 목적, 결과 달성을 위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전달자가. 그리고 다음 클라이언트 욕구와 적절한 자원 사용 방식에 대한 확인, 개별 서비스 치료 계획을 개발한다.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좋은 친숙 관계를 유지한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역할, 전달자 역할이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 세세한 것은 아마 눈여기로만 봐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중개자 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서비스가 적시에 적성수에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부족한 데는 다른 사람 채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양이 많다 그러면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자죠.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활용, 임상적 기술 증진을 시킨다. 사례관리자로부터 실천적 원조, 즉 응급수송이나 이동적 원조 외출 기회. 그렇죠. 만약에 뭐 봄나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이 힘드니까 모범 운전자 해 그쪽으로 연결하고 한다든가 단체로 간다든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조정을 할 수 있죠. 중개자,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자원에 연결하는 거다. 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기업체에 연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원봉사 센터에다 연락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필요한 서비스 접근 창조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필요한 부분. 이제 클라이언트는 겨울 동복이 필요한데 여름 그 반팔 주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개입에서 사례 관리자는 사례의 관심, 자원 활용의 장애 요소를 파악한다. 뭐가 문제인지 그걸 파악해라 그 말이죠. 옹호자가 말했지만 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만 범 변호사 같은 거. 특별한 서비스나 자원 획득에 필요한 수행을 포함한다. 자원의 활용성, 가능성,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역할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대변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대변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대변. 그 다음에 점검자, 서비스 체계 클라이언트의 책임 부여의 기대치. 이게 뭐 서비스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점검하는 거죠. 목적 달성에 활동적이라고 제대로 계획되지 않을 때는 보고하고 개입한다. 평가자, 제공된 서비스, 사례 관리 서비스 질, 그 다음에 적합성, 효과성 평가. 뭐 서비스들이 도시적 반찬이 질이 나쁘다, 좋다. 그건 다 평가를 하죠. 업체랑 같이. 개별 클라이언트 수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수주에서 이루어진다. 사례 관리 개입 과정은 사례 관리자가 부과된 사례의 소수일 경우 효과적이다. 뭐 100명, 200명 그것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단체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가는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한 사람.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무료 급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례관리 쭉 가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이 어르신은 중식은 어디서
뭐 주말을 어떻게 이렇게 역할하는 것을 주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25번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른다. 기관의 입장에 출발한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번에 기관 입장에 출발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고 클라이언트 입장에 출발해야 되고요. 시간 제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둔다. 전문가의 권위와 권한이 없다. 이러면 신뢰관계 떨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죠. 클라이언트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건 자기 결정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적 관계 특성. 사회복지는 언제나 클라이언트 입장에 출발하고 관계 전반에 관해서 전문적인 책임을 진다 해서 책임감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죠. 전문적 관계는 제한된 시간, 무제한을 할 수 없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사회복 실천 과정은 시작, 종결, 중간, 정결 단계에 이르는 시작과 정결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시간적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 사회복사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제도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가짐으로써 어떤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와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그 프로그램 진행 과정, 언제는 몇 시에 오고 언제 끝나고 뭐 그런 거, 시간, 장소, 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설명해 가지고 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 뭐 결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